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긴 한데요. 요즘 참 힘드시죠? 네, 안 그래도 방학이라 힘든데, 어디라도 좀 데리고 나가면 하루가 좀 빠르게 가고 덜 지루할 텐데, 바이러스 때문에 쉽게 외출도 못 하시고, 집에 콕 들어박혀서 아이들이랑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또 직장 계신 어머님들은 그 불안감이 더 크실 거예요. 내가 옆에서 아이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그리고 언제 어디든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요. 저 역시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묘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외출을 자제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새학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좀 전에도 한바탕 하고 왔어요. 네. 한바탕 하고 이제 막 여기서 되게 착한 척하고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죠. 되게 웃기죠. 그냥 뭐 이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 주에 강연이 몇 가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취소된 것도 있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당 점포나 해당 기관에서 아마 연락을 하셨을 텐데요. 불안하게 강행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제 예정됐던 거를 제가 임의로 취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강연에서는 최대한 많이 만나 뵙고요. 그리고 또 취소된 것들은 아주 취소는 아니에요. 이번에 취소한 모든 강의들은요, 4월, 3월,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 이후로 지금 다시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취소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연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이들 새학년 시작하기 전에 정리 교육에 대해서 좀 잔소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잔소리를 싫어하고 잔소리 안 하려고 하지만 그냥 잔소리로 들어주시고 잔소리 듣고 이렇게 정신 좀 한번 차려주시고 네. 여러 가지로 너무나 저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혹시나 짚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실 속에서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교실이 편안해요. 네,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나를 지적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고, 때로는 내 칭찬도 종종 듣는 거죠. 이 교실이라는 곳이요. 초등의 교실은 입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즉, 성적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두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일단 표면적으로 평가되거나 눈에 보이게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고 더 많은 뭐 칭찬을 받지는 않아요. 성적은 일단 뒷순위예요. 초등 친구들의 초등 교육의 목표는 인성이거든요. 네. 단체 생활을 통한 그 교육을 통한 인성을 목표로 하는데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잔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데요, 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는 친구들, 주변이 늘 지저분하고 막 어질러 놓고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요,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받고, 이게 좀, 네, 칭찬을 좀 받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선생님한테 자꾸 혼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아마 답을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교실이라는 특성 때문이에요. 네, 방에서 아이가 혼자, 우리 아이 방 혼자 쓰고 엄마가 늘 정리를 도와주고 아이가 방을 어질러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리가 중요하지 않죠. 거기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교실 안에서는요, 30명의 친구들이 한 교실, 한 공간 안에 머물고 있고요. 그 공간을 다 같이 사용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 한 명에게만 배정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아시죠? 책상, 그리고 사물함, 그리고 신발장.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네, 그 성적과 상관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정리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되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내 정리를 얼른 하고, 정리 안 되는 친구들을 가서 슬그머니, 네, 아주 예쁘게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정리 안 되고 막 흐트러져 있는 친구한테 가서 대놓고 미운 말을 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 잘하는 친구는 잘하는 친구대로, 안 되는 친구는 안 되는 친구대로 조금 기억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학년들은요, 약간 정리가 관건인 경우가 많아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정리가 그렇게 안 되던 친구들도요, 고학년이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 정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6학년이 되어서까지 정리가 안 돼서 혼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저학년인데요. 저학년 때도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타고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경험의 차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을 스스로 정리해봤던 경험, 그리고 지저분한 걸, 그러니까 지저분한 걸 원래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알아서 잘 치워요. 뭐 흐트러져 있는 거 싫어하고, 뭐 이렇게 지우개가루 흩어져 있는 거 싫어하는 친구들, 깔끔한 친구들은요, 원래 잘 치우는데요. 이제 좀 지저분해도 괜찮고, 뭐 더러워도 잘 참고, 뭐 해도 하는 사람들은요, 원래 정리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원래 지저분한 걸 잘 견디고, 저 스스로도 뭐 그렇게까지 깔끔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어제도 하나도 안 씻고 이도 안 닦고 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지금 이제 씻고 뭐 이 닦고 할까, 이제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은 정리가 잘 안 되겠죠. 필요를 못 느끼니까요. 근데 필요를 느낀 사람은 그런데요. 필요를 못 느낀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를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해야 되는 순간에 척척척 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 사물함을 정리하고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그 경험이 쌓이면서 할 수 있는데요. 남자친구들이나 조금 저처럼 지저분한 걸 잘 견디는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요, 굳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즉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정리를 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책상을 이렇게 쓰는데요, 책상을 한 줄로 놓고 쓰지 않아요. 교실에서 짝꿍이 있죠. 2명이나 3명씩 붙어서 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정리 안 되는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요, 이 같은 2명이 3명의 친구들이 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친구 한 명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쓰던 공책, 연필, 지우개를 막 바닥에다 흘려놓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서랍에 막 쑤셔 넣다가 다 안 들어가서 서랍이 와장창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서랍 안에 있던 모든 게 다 끌어내려지는 거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꺼내 놓으라고 해요. 필통도, 필통 여기 꺼내 놓고, 책 꺼내 놓고, 뭐 공책이나 요 정도만 꺼내 놓고 지내는데요. 정리 안 되는 친구들은 자기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책상 위에 다 쌓아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딱 봤을 때 좁다라고 느껴지면 얼른 집어 넣어야 되는데요. 서랍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늘 어수선한 상태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다지 이걸 개선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쌓아두고 지냅니다. 문제는 쌓아뒀는데 좁으니까 슬슬 밀죠. 그러면 옆 짝꿍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짝꿍의 이 책상을 침범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 교실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 넘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넘어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내 지우개를 관리 안 하니까 지우개가 저쪽에 가 있고, 친구 책상에 가 있고, 그러면 친구는 뭐 하느라 바쁜데 자기 지우개 달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별것도 아닌 일로 사소하게 시비가 붙는데, 그게 바로 정리 안 되는 친구들의 그런 행동, 몇 가지 행동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물건을 깔끔하게 잘 챙기고, 평소에 이렇게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한 친구들한테는요, 그렇게 시비가 붙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가 되면 좋고요. 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또 사요. 있는데 없다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지우개를 필통 속에 넣어놓지 않고 책가방 속을 굴러다니기 때문에 지우개가 필통에 없기 때문에 새로 지우개를 사야만 되는 상황. 연필을 5자루를 넣어줬는데 연필이 어디 다른 곳을 굴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연필이 자꾸 안 보여요. 없어요. 그래서 사물함도 마찬가지예요. 사물함 안에 뭐 풀, 가위, 테이프, 그리고 종합장, 교과서, 되게 많은 것들이 사물함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자리가 좁아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착착착 책을 세워놓고 옆에다가 색연필, 사인펜 이렇게 놓고, 색종이, 뭐 풀, 이렇게 잘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야만 간신히 될 정도의 사이즈예요. 사물함이 크지가 않아요. 커도 문제예요. 정리가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요, 막 수업 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하기 전에 이번 시간에 색연필이 필요하니까 미리 꺼내 놓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칠판에다가 미리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친구들부터 가서 색연필을 미리 꺼내다 놨었는데요. 색연필 준비해 놓기 라고 써 있으면 정리가 잘 돼 있던 친구들은 바로 문을 열고 이렇게 꺼내오면 그만 끝나요. 근데 아닌 친구들은요, 이 막 책장 사이에 색연필이 들어가 있거나, 모든 책 바닥에 들어가 있거나, 책 뒤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서 색연필이 분명히 있을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이 색연필 12색 세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준비하고 앉아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선생님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혼자 막 사물함 안을 막 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늦었냐, 왜 정리를 안 됐냐, 그참에 사물함을 한번 확인을 하시다가, 네, 막 잔소리, 폭풍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요, 집에서 기회가 많은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엄마가 사물함까지 쫓아가서 사물함 정리를 해주실 수도 없고요. 해주시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젠 엄마들이 교실까지 잘 못 들어가시잖아요. 아이들을 직접 해줄 수도 없고 애가 그냥 잘하겠거니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커지려면요 엄마가 집에서 불안하지 않으려면 우리 좀 불안하시죠? 애가 사물함 정리는 혼자 할 수 있을까? 책상 서랍은 잘 정리할까?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드실 때 이 불안함을 잠재우려면요 집에서 계속 많은 정리 교육을 시켜주세요. 경험을 많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실 때요 정리는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쿠폰 제도를 말씀을 드렸고, 쿠폰을 활용해서 공부를 잘 하고 계시다는 그런 정말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주변 정리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요, 쿠폰을 남발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아이가 잘했을 때 계속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아이가 책상을 딱 정리를 해놓고 이제 엄마의 반응을 기다려요. 그럴 때, 안 돼 있는 부분 너무 많죠. 우리 10년차 주부 눈에 아이가 책상 정리해놓은 게 마음에 들겠어요? 절대 안 들죠. 나라면 저렇게 책을 꽂지 않았을 거야. 나라면 지우개를 저기다 두지 않고 필통을 저기다 올렸을 거야. 라고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거기서 잔소리보다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와, 책을 여기다 꽂으니까 정말 꺼내보기 좋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칭찬 위주로 계속 가시고요. 당연히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이렇게 잘해야 너가 학교 가서 잘하지. 라고 그거는 아이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좋은 방법은요. 노래를 하나 틀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1분이라고 해서 알람을 맞춰서요. 동시에 다 같이 정리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책상을 정리하고요. 저는 이제 그릇 막 우리 설거지하고 막 얹어 놓잖아요. 그릇을 막 이제 찬장 안에다 정리하는 거. 동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자, 시간 다 되면 알람 소리 나면 끝나고 모이기 뭐 이런 식으로 1분 미션 혹은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주변 정리를 계속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자기 책상을 해놓고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이 책상을 보거나 아이가 잠깐 앉았던 자리에 막 벌써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정말 지나간 자리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조금, 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뭘 조정하냐면 이 아이가 정리해야 되는 물건의 종류 수를 줄여주세요. 이 아이 연필꽂이에는요, 연필이 많으면 안 돼요. 이 아이 눈에는요, 그냥 다 빼서 쓰고 하나도 꽂아놓지 않을 그런 여지만 주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 책상 앞에 책이 너무 많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즉 자기가 관리해야 될 아이템의 숫자를 줄여주셔야 돼요. 장난감을 막 이만큼 주시고 이거를 왜 정리 안 했냐고 하시면 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일단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하겠죠. 그런데 너는 3학년이 됐는데 이것도 정리 못하고 3학년이지만 정리에 관해서는 3학년의 수준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버거워요. 그리고 되게 높은 산처럼 느껴지거든요.
성취감이 느껴지려면 내가 내 걸 정리했는데 깔끔해 보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수납할 공간을 더 충분히 주시고요. 이 수납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앞에 전면에 책을 꽂아야 되는 그런 책장들은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면보다는 이제 측면에 싹 치워서 아이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없게, 그리고 아이가 관리해야 되는 장난감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보드게임을 쌓아놓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보드게임만 재미있게 하고 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 새로운 걸로 바꾸고, 이것도 좋아요. 아이 눈에 뭔가 많은 게 보이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버겁고, 네,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늘 잔소리가 안 되는 걸로 보이고 하면서 서로 좋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개수를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책도 많이 주지 마시고요. 그냥 이번 주에 꼭 써야 되는, 요새 뭐 이렇게 방학이니까 주로 일기장을 사용하겠죠. 일기장,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한두 권, 네, 그리고 요새 풀고 있는 문제집, 요 정도만 책상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느낄 수 있고, 나는 요 정도는 내가 잘 정리할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구조를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참 힘듭니다. 방학이라 힘들고, 네, 집에서 힘드시죠? 고생 많으신데요. 네,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긍정의 힘으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